구불구불 피오르의 해안이 끝없이 펼쳐지는 북극의 나라. 여름에도 녹지 않는 얼음 계곡과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빙하의 녹은 물이 계곡 사이로 쏟아지며 펼치는 시원한 폭포의 향연. 빙하가 빚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찾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떠나보자. 노르웨이는 우리나라 면적의 3배가 넘는 국토에 인구는 5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오슬로는 1299년부터 노르웨이의 수도로 자리 잡은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다. 겨울이 긴 노르웨이에서는 6월부터 8월 여름 동안 시내가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시내 한가운데 노르웨이 왕궁이 있다. 1849년에 세워진 왕궁은 화려하다기보다는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이다.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도 관광객과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도 나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궁 앞 계단에 앉아 뭔가를 기다린다. 오후 1시 반,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군인들이 행진을 한다. 카를 요한스 거리를 따라 중앙역에서 왕궁까지 약 1km 구간을 행진하는데 군악대의 멋진 행진이 거리를 활기로 가득 채운다. 군악대의 행진과 함께 관광객들은 왕궁 앞으로 몰려든다. 보통 근위병 교대식은 군악대의 행진 없이 간단하게 치러진다. 여름철에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규모로 행진곡을 연주하며 교대식을 한다. 오슬로 대학교의 바이킹 박물관. 이곳에는 9세기경에 실제로 사용됐던 바이킹 배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배는 서기 834년 2명의 여성 권력자를 위한 장례선으로 사용된 것을 1903년에 발굴한 것이라고 한다. 선박과 함께 많은 부장품들도 발굴돼 1000년 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섬세하게 조각된 썰매와 나무 손수레는 죽은 이를 위한 종교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5개의 동물 조각도 발견됐다. 용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이 조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세공 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오슬로에서 서쪽으로 300여 킬로미터를 가면 아름다운 작은 마을 플롬에 도착한다. 인구 5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플롬 산악열차가 출발하는 곳으로 매년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We're going from Flom to Myrdal up, 1 hour up, and 1 hour down. We back from Myrdal to Flom, and this is 2 hours round trip. 플롬역을 출발한 열차는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르달역까지 운행한다. 관광 성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는 하루 10회 정도 왕복한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을 보고 있자면 잠시도 지루할 새가 없다.
약 40분을 달려 효스포센역에 도착하면 역 바로 앞에 93m에 달하는 거대한 폭포가 있다. 폭포에서 작은 공연이 펼쳐진다. 폭포 한가운데 바위 틈에서 훌드라라는 요정이 춤을 추며 나타난다. 폭포 속으로 사라진 훌드라 요정은 어느새 위쪽에 다시 나타난다. 폭포 뒤에 살며 목동을 유혹했다는 요정의 전설이 폭포와 함께 쏟아진다. 플롬에서 약 10km 정도를 가면 피오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발 650m에 위치한 스테가스타인 전망대. 이곳에서 보이는 송네 피오르는 대서양에서부터 육지 안쪽 깊숙이까지 200km 넘게 뻗은 바다 협곡으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긴 피오르다. 깨끗한 자연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여름은 트레킹하기 좋은 때다. 가장 도전적인 코스로 알려진 트롤퉁가 하이킹의 출발지 쉐케달. 보통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곳에서 하이킹에 나선다고 한다. 첫 2km 구간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해발 800m인 마겔리 탑에 도착한다. 여기서부터 트롤퉁가를 향해 하이킹을 시작하면 처음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오르게 된다. 그러다 30분 정도 걸으면 해발 1200m까지는 급경사 지형이 이어진다. We have already hiked up 800 meters elevation, so we're around 1,200 meters over ocean level. And we have the beautiful glacier behind us, and that's called Folgefonna. It's the third biggest glacier in Norway. 급경사길을 오르다 뒤를 보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빙하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르내리며 이어지는 길 사이로 빙하 녹은 물이 배후를 이루며 흐르고 있다. So these flowers is cotton flowers. So you can make cotton of them, and they like to live in muddy areas. So you can find them the places where there's a lot of mud. 트롤퉁가 하이킹은 왕복 10시간 가까이 걸린다. 이곳에는 트롤퉁가까지 당일로 왕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나 가족 여행객들을 위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미국에서 온 이 가족이 오늘 여기에서 묵을 계획이란다. We thought it'd be fun just to wake up with the sunrise, and then we get to see Trolltunga in the evening at sunset. 이 가족은 트롤의 전설이 서린 바위들이 펼쳐진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The views are really good. It's very comfortable here too. 노르웨이의 전설에 의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돌은 트롤이라는 도깨비들이 낮 동안 변한 모습이라고 한다. 이 트롤들이 밤이 되면 도깨비가 돼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목적지 트롤퉁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트롤의 혀라는 뜻의 트롤 퉁가는 랑게달 호수 위 950m 지점에 불쑥 돌출돼 있는 바위다. 이곳에는 재밌는 전설이 있다. 태양을 피해 굴 속에서 잠자던 트롤이 밤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혀를 내밀었는데 햇빛에 혀가 돌로 굳어져 생긴 것이 트롤 퉁가란다. 한 걸음 내디디면 바로 천길 낭떠러지지만 자연보호를 위해 그 어떤 안전시설도 만들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책임으로 트롤 퉁가에 올라야 한다. 노르웨이는 빙하의 나라다. 한여름에도 산 정상에 하얗게 쌓여있는 빙하를 어디서든 볼 수 있다. 노르웨이 전국에 이런 빙하가 1,5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수십 미터의 두꺼운 얼음으로 만들어진 빙하는 태양볕에 녹아내리며 거대한 폭포 줄기를 만들어낸다. 산 위에는 빙하가 있지만 마을 앞에 펼쳐진 피오르에서는 여름 해수욕이 한창이다. 햇볕이 귀한 노르웨이에서 화창한 여름날에는 모두 해수욕장으로 모인다.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높이 8m의 다이빙대에서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다. 다시 북쪽으로 차를 달리다 보면 곡선이 매우 독특한 다리를 만나게 된다. 1989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술 취한 다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자동차가 다리 뒤쪽으로 떨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This is the Atlantic Road. It's partly been made famous by shooting part of the latest James Bond movie. 이 도로와 다리가 유명해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Where are you from? Italy. The bridge is wonderful. 이탈리아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6일이나 걸려 이곳에 왔다고 한다. 섬들 사이를 잇는 길이 8km의 아틀란틱 오션 로드. 사람들이 왜 이 도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스릴 있는 드라이브 코스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노르웨이 중서부 인구 약 3만 7천 명의 항구 도시 올레순에 도착했다. 이곳은 대구 청어잡이가 매우 성행하는 곳으로 작은 도시지만 잘 정돈된 깔끔한 느낌이 든다. 도시 가운데 우뚝 솟은 악슬라 전망대. 악슬라 전망대에 가려면 끝없이 이어진 418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20여 분 만에 악슬라 전망대에 도착한다. 이 전망대에 서면 양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올레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In 1904, the whole city was burned down Oh. Why? because it's starting the fire, Ah. and on that time, all the building was made of wood. Oh. Did you see the sea going like this, like a S? Ah. It's ale, Oh, wow. fish, ale. 올레순의 다른 이름은 장어의 도시란다. 도시를 관통하는 구불구불한 수로가
정말 장어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일곱 개의 섬 위에 만들어진 이 도시는 주변의 섬들과 해저 터널로 연결돼 있다. 1904년 1월에 일어난 화재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다가 재건된 도시 올레순. 건물들은 아르누보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10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 로엔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내리는 케이블카가 눈에 띈다. It's the steepest in Europe. 54 degrees in the steepest part. That's not normal for a cable bond like this. 이 케이블카는 2017년에 개통됐다고 한다. 수직 600m의 이 절벽은 북유럽의 신 오딘이 말을 타고 산과 산을 뛰어넘다가 이곳에 말발굽이 부딪히며 생겼다는 전설이 있다. 오딘의 말 이름을 딴 해발 1011m 호벤산 정상까지 약 5분이면 오른다. 오딘의 말이 쓰던 말발굽일까?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 자신만의 재밌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 정상에서 보이는 웅장한 피오르. 이 호벤산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패러글라이딩과는 달리 하늘을 날며 회전과 급강하 등 고개 비행을 선보이는 일명 아크로바틱 패러글라이딩을 즐긴다. 패러글라이딩을 펼친 지 채 5분도 안 돼 그는 피오르 속으로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노르웨이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오슬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20분 정도 가면 북극권에 속하는 로포텐 제도의 관문 스볼베르 공항에 도착한다. 스볼베르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헤닝스베르. 이 작은 마을을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이곳에 아주 특별한 축구장이 있기 때문이다. 헤닝스베르 구단의 전용 구장이기도 한 이곳은 경기가 없을 때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Where are you from? England, Why did you come here? to see this pitch. 이 축구장은 하늘에서 봤을 때 그 특별함이 살아난다. 마을 한쪽 돌섬 위에 자리 잡은 헤닝스베르 축구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이라고 불린다. 로포텐 제도의 중심지 스볼베르에는 아주 특별한 산이 있다. 와, 산 초입부터 급경사로 오르기가 만만치 않지만 방문객들은 노르웨이의 독특한 모습을 보기 위해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약 30분의 급경사를 오르면 눈앞에 깎아놓은 듯한 송곳 모양의 바위가 보인다. 염소의 뿔이라 불리는 스볼베르 게이탑. 꼭대기가 염소의 뿔처럼 두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가 무려 150m에 이르는 이 바위는 전문 장비와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만 등반이 허락된다. 때로 젊은 모험가들이
약 1.5m 염소의 뿔 사이를 뛰어 건너는 위험한 도전을 즐긴다니 생각만으로도 아찔해진다. 이곳 어부들은 매년 첫 번째 대구를 잡으면 그것을 스볼베르게이타에 바치며 풍어와 안전을 빈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겨울 풍광은 특별하다. 얼어있는 호수는 시리도록 파란 빛을 안고 있거나 눈 덮인 산과 하늘을 수묵화처럼 비추어낸다. 하지만 폭포는 겨울에도 얼지 않고 거침없는 물살을 쏟아낸다. 북극의 만년설은 크고 작은 규모의 폭포로 이어진다. 보링코센 폭포는 100m 넘는 절벽에서 수직으로 쏟아지는 물살로 장관을 이룬다. 천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헛곡을 채워버릴 듯 포마를 흩뿌리며 겨울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Very impressive. The most impressive ever. I went to Iguazu and here it's more very steep, very. 보링코센 아래로 수천 년의 시간이 빚어낸 모배달랭 협곡이 펼쳐진다. 빙하가 깎아낸 7km의 긴 협곡은 다양하고도 비현실적인 모습들을 내어놓는다. 곱게 따은 뒷머리처럼 양갈래로 흐르는 쌍둥이 폭포 노테포센. 길이 약 274m로 흘러내리는 폭포의 그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잠깐씩 해가 비출 때는 무지개가 펼쳐진다. 길가에 위치해 있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폭포를 볼 수 있다.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프레케스톨렌 트레킹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8km의 코스다. 이곳을 오르는 이유는 바로 수직 600m의 절벽에서 바라보는 루이세 피오르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루이세 피오르에 위치한 604m 높이의 깎아지른 바위 절벽.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아찔하다. 윗면이 평평하게 깎여 있어 설교단 바위로도 불리는 프레케스톨렌. 바위 끝에 올라 루이세 피오르를 바라보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다. I think it's a fantastic view, but it's really high up, so I'm a little scared.
빙하로 침식된 땅이 펼치는 노르웨이의 경이로운 대자연에 일상의 작은 희비를 잊게 된다. 북극권에 위치한 나라 아이슬란드.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인구는 겨우 34만 명 정도로 인구보다 많은 여행객이 찾는 관광 국가다. 수도 레이캬비크의 한 번화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가가 보니 말을 탄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 아이슬란드 토종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랑말과 비슷하게 생겼다. So these horses, they came from, the Vikings brought them to Iceland. That's about 1,000 years ago. And they came on ships here and it was quite hard to bring them, so they just brought a couple of horses. And with these horses, they started breeding. 아이슬란드 곳곳에서 이 토종 말을 볼 수 있는데 혹한의 날씨를 잘 견뎌낸 강인함이 느껴진다. 레이캬비크 사람들이 주말에 즐겨 간다는 해변을 찾았다. 겨울에도 수영복 차림으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수영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을 정도로 추워 보인다. Good. So awake. So. Originally, I wanted to do something challenging, but then I liked it. I found I liked it, so it grows on you. You can't stop.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수영을 한 후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온천에서 몸을 녹인다.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과 비슷할 것 같다. 레이캬비크를 찾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들른다는 곳을 가보기로 했다. 레이캬비크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75m 높이의 할그림 스키르캬 교회. 마치 우주선 같은 모양의 이 교회는 설계자가 아이슬란드의 한 폭포에서 영감을 얻어 1945년 건축을 시작해 40여 년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이 교회 앞에는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탐험가 에이릭손의 동상이 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다. 외관만큼이나 간결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다. 마침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있었다. 오천여 개의 파이프에서 나오는 음악이 사람들을 감싼다. 레이캬비크를 떠나며 본격적으로 아이슬란드의 자연을 만끽할 차례다. 대표적인 여행지 골든 서클로 향했다. 골든 서클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아이슬란드의 성지라고 불리는
싱벨리르 국립공원. 930년에 세계 최초의 의회인 알싱기가 소집되기도 했던 곳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서려 있는 공원이다. 북아메리카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만나는 곳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지각판 사이를 걷는 독특한 지질학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흔히 불과 얼음의 나라라고 불린다. 얼음이 쌓이는 긴 겨울과 땅 속의 화산 활동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땅의 틈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산지대. 사람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서 무언가를 기다린다. 바로 간헐천 게이시르에서 솟아오를 물기둥을 기다리는 것. 땅에 뚫린 구멍에선 부글부글 물이 끓고 사람들은 모두 구멍을 응시하며 기대감에 부푼다. 그러다 갑자기 솟구치는 물기둥. It's awesome. So many good. Oh wow. 지하의 가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구멍으로 배출되면 파란 물기둥이 최대 30m까지 솟아오른다. (13세기) 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그레이트 게이시르는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그 옆에 스트로쿠르라는 간헐천만 10분 간격으로 물기둥을 쏘아 올린다. 골든서클에서 꼭 가봐야 하는 또 다른 곳은 황금의 폭포라는 이름의 불포스다. 푸르디 푸르다 못해 파랗게 멍든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장관이다. 아이슬란드 남부 해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들이 여럿 모여 있다. 65m 높이에서 낙하하는 물줄기가 인상적인 셀야란드 스포스. 내리꽂히는 물줄기를 보고 있으면 시원함을 넘어 서늘하기까지 하다. Iceland is a very different place from what I'm used to. It feels a little bit like a different planet. 가까이 가보면 마치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이 폭포는 폭포 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엄청난 물보라에 우위는 필수. 사람들이 줄지어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 그렇게 20여 분여를 오르다 보면 물새들이 반겨주는 스코가포스의 모습이 보인다. 이끼로 덮인 수직 절벽 아래로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폭포가 흐르는 절벽은 과거에는 바다를 접하고 있었는데 해안선이 밀려나면서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고 한다. It's more of a surprise to see it from the car when you come round the corner, and then you just see it there, and it's just like wow, and yeah, and so. 처음 보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폭포.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하다. 아이슬란드 해안가 도로를 달리며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 남겨놓은 신비로운 자연을 마주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 최남단 포인트인 디루홀레이. 디루홀레이 해변 동쪽 끝에는 주상절리의 절벽 레이니스피아라가 있다. 주상절리는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기둥 모양으로 굳은 것인데 이곳의 기둥은 바닷가에서 산처럼 솟아있는 것이 독특하다. 가까이서 보면 마치 사각형의 기둥을 땅에 빼곡히 꽂아놓은 것 같다. 레이니스피아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돌 위에서 다양한 포즈로 앉거나 서서 사진을 찍는 것. It's a photographer's dream. Right. You have lots of photo opportunities. We've run out of 2 batteries already today, and the camera number 2 and working on it. 주상절리 지형이 만든 작은 동굴도 볼 수 있다. 이 동굴에선 주상절리 돌기둥의 아래 단면을 볼 수 있다. 일부러 깎아놓은 듯한 자연의 모습. 백색의 기둥과 검은 모래가 대조적으로 이루는 풍광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활동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다채로운 지형을 만들어냈다. 한겨울 끝없이 이어진 초록의 바위 벌판. 엘드흐레이는 1783년 라키 화산의 폭발로 만들어진 광활한 용암지대다. 기암 괴석 위에 푹신한 카페처럼 두껍게 쌓인 초록색 이끼가 인상적이다.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가기 전 이곳에서 문워크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슬란드 순환도로인 링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요쿨살론에 이른다. 파란색 유빙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요쿨살론. 파도에 깎여 잘게 부서진 빙하가 검은 모래 해변에 흩어져 있다. 이곳에선 흘러온 유빙을 만지거나 걸터앉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해변 건너편엔 유빙들이 바다로 흘러들기 전 모여 있다. 얼음과 눈이 어우러진 바다의 비현실적인 풍광에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왜 배트맨, 툼레이더 같은 많은 SF 영화들을 이곳에서 촬영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석양이 찾아들면 이곳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저물어가는 하루 해가 푸르던 이곳에 따스한 붉은 빛을 더한다. 해가 완전히 진 요쿨살론의 밤하늘에서는 북극의 빛 오로라를 볼 수 있다. 비록 오로라가 펼쳐지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한 번 본 이들에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빙하 위를 직접 걸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So usually when you see a blue one, it's a new one because if the ice is blue, it hasn't been exposed to the sun for a while. Okay. Because as soon as the blue ice gets enough sun, the air bubbles in it will expand, cracking the ice, making it look whiter. 가이드와 함께 바트나 요쿨 국립공원의 빙하 위를 걸어봤다. 미끄러지지 않게 아이젠 착용은 필수. 빙하 위를 걷는 느낌이 서걱거리는 소리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 낯선 느낌보다 더 낯선 현실은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And this is where the glacier used to be 20 years ago. So it's about the end moraine of 1996. In the last 20 years, we lost about 1 kilometer of ice, which is about the same amount we lost in the 90 years before that, between 1900 and 1990. So, go figure. Right. Yeah. Right now, our glacier is in passive retreat. I think, as all the glaciers are in Iceland. 가이드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안내했다. 없는 길까지 만들며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이 일대에 빙하 녹은 물이 모여 만들어진 웅덩이였다. 스카프 타펠이라는 이 빙하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를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빙하 지역 안쪽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For some people, it's dream come true to step on a glacier because there are not that many countries that have glaciers in the world, and not as big one as this one. Because the other two there are bigger, and is the glacier in Greenland, and Antarctica is the second, and it's the easiest way to reach glacier is for sure this one.
단열복을 입고 스노모빌을 타면 바트나 요클 빙하 위를 달릴 수 있다. 바트나 요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로 표면적이 약 8,0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충청남도와 비슷한 넓이다. 이 드넓고 두꺼운 빙하가 그 아래 산과 계곡, 심지어 활화산까지 숨기고 있다니 놀랍다. 한 시간을 달려가 보니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에 환상적인 풍광이 펼쳐진다. 눈 덮인 순수한 풍경이 사람들을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I saw already a lot of movies about Iceland, so I quite knew what was in Iceland from the landscape, but I didn't expect to be like on a mountain like this one. 이렇게 깨끗하고 장엄한 얼음의 광야는 세상 어디서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아이슬란드 서부에 위치한 그린다르 피오르. 마지막 여행지로 아이슬란드인들의 영혼이 담겼다는 장소를 찾았다. 교회의 첨탑처럼 뾰족하게 솟은 모습으로 교회산이라는 뜻의 키르큐페. 척박한 대지 위에 태고적 풍광을 마주하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아이슬란드인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하다.